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작자 미상의 황월선전입니다. 이 황월선전은 제대로 다루는 책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는데요. 어렵사리 찾은 책이 바로 김광순 교수의 필사본을 바탕으로 해서 도서출판 박이정에서 출간된 왕낭전 황월선전이었어요. 다행히 이북으로도 있어서 저는 편하게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읽었습니다. 황월선전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장화홍련전 기억나세요? 계모형 가족소설의 대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주인공의 탄생, 어머니의 죽음, 계모의 등장, 학대와 실현, 그리고 권선징악으로 해피엔딩,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황월선전도 후기 계모형 가정소설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제대로 한번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우리의 주인공 황월선은요, 늦둥이 예쁜 딸이에요. 월선이의 아버지는 원래 어사로 근무하던 황공인데요. 아주 정직하고 뛰어난 신하인데 간악한 수령들의 관계로 관직에서 쫓겨나서 지금은 고향 예주 땅에서 농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었는데요. 시주를 받으러 온 스님을 내쫓지 않고 정성스럽게 은돈과 포목을 드렸더니 꿈에 선관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자식한데 보경사 부처님께 시주를 하였으니 딸 하나를 점지해 주겠으나 회복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거죠. 7일 만에 3주죠. 모녀 이별하고 그 딸은 구름처럼 방황하다가 20살이 되면 영화로워질 것이요. 모녀 상봉은 천상에서 이루리라. 이 말을 듣고 좋아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딸은 한눈에 보기에도 귀한 존재처럼 보여서 기쁜데 부인은 하루가 다르게 몸이 안 좋아지더니 예언대로 3, 7일 만에 세상을 뜹니다. 부인이 죽은 후 오래 지나 가산이 심각하게 기울자 이 황공은 박씨와 재혼을 하기로 하는데요. 박씨는 얼굴이 예쁘고 가산을 잘 관리해서 황공은 그녀에게 모든 가산을 믿고 넘깁니다. 그리고 박씨는 아들을 하나 낳는데요. 황월성이라고 해서 아주 활달하고 잘생기고 또 착한 아들입니다. 이 둘의 나이 차이는 7살, 그러니까 월선이가 16이고요. 월성이는 9살이 됐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는 아주 좋아요. 이게 다른 계모형 소설과 다르죠. 전처 소생과 제가 한 처의 소생이 사이가 좋으니까요. 원래는 안 좋잖아요. 한편 조정에서는 중국으로 보낼 사신을 뽑으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질 않아요. 이런 일 있잖아요. 잘해도 중간, 못하면 목이 달아나는 그런 자리요. 그래서 신하들은 입을 모아서 황공, 지혜로운 황공을 사신으로 보내야 한다고 하고요. 황공은 씩씩하게 다시 승상의 벼슬을 받고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황공은 떠나기 전에 재산을 분배해주고 가는데요. 월선이에게 100말, 월성이에게 100말, 그리고 나머지 논밭 전부는 모두 박씨 부인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이때부터 부인이 월선이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월선이를 괴롭히는 거죠. 왜냐하면 재산을 똑같이 분배해줬기 때문에요. 자, 괴롭히는 방법 첫 번째, 외당으로 내쫓습니다. 외당은 양반집 가문에서는 노비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 일은 말도 안 되는 처사거든요. 그런데 월선이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곡식을 심을 때 일부러 삶은 씨앗을 주어서 벼가 안 자라나도록 골탕을 먹여요. 하지만 기이한 건요, 나중에 그 삶은 씨앗에서 수천 개의 박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추수하고 나서 박을 갈라보니까 그 안에 백미, 흰쌀이 가득했어요. 이상하죠? 월선이는 착한 마음에 이건 하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줍니다. 자, 세 번째, 이런 기이한 일들을 목격한 박씨는 아무래도 월선이를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월성이가 외가댁에 잠깐 간 틈을 타서 무녀와 일을 꾸밉니다. 무녀가 아주 간악해요. 먼저 임신한 것처럼 보이는 약을 먹입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 새엄마를 믿고 약을 먹었던 월선이는 하루가 다르게 몸이 붓고 태기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술을 먹인 다음에
낙태한 것처럼 보이려고 갓 낳은 강아지를 핏덩이로 만들어서 치마 속에 넣어둡니다. 이 당시에 양반댁 규수가 결혼도 하지 않은 규수가 아이를 가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한편 오랫동안 길을 떠났던 황승상은 성공적으로 사신으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은 이미 쑥대밭이죠. 황공은 월선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요. 침통한 표정으로 그날 밤 월선이를 죽이기로 합니다. 월성이는 칼을 빼앗은 아버지 앞을 가로막으면서 논리적으로 대꾸해요. 아버님, 잠깐만요. 우리 누이가 문밖 출입도 없고 노비들도 외간 남자를 본 적이 없는데 어찌 아이를 가지겠습니까? 찬찬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박 씨가 자신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하냐? 시비 중에 운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에게 남자 복장 있죠? 남자 복장을 하고 월선이의 방에 있다가 자기가 신호를 주면 뛰어나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황승상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죠. 눈앞에서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얼마나 월선이는 억울할까요? 다행히 월성이의 간청으로 목숨이라도 부지한 월선이는 집을 떠나기로 하고 한밤중에 산속길로 접어듭니다. 규중 처자가 한밤중에 산길을 걸으니 너무너무 무섭고 또 죽고 싶겠죠. 그래서 월선이는 연못에 빠져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승려 한 분이 저 길로 가면 죽은 너의 어머니를 만날 것이다 하고 어서 떠나라 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길을 걸었죠. 일부러 눈이 먼 척을 하고요. 머리도 막 풀어헤치고 얼굴에 검은 것도 묻혀서 지저분한 척을 하고 다녀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 험한 일을 당하게 될까 봐요. 그러다가 또 밤이 되고 잠깐 잠에 들었는데 드디어 어머니를 만납니다. 꿈에서요. 어머니는 월선이를 위로하면서 다 잘 될 거라고, 그러니 동쪽으로 길을 떠나라고 일러주며 자리를 뜨십니다. 자, 중간중간에 월선이가 힘들어서 지칠 때마다 선녀는 계속 힘을 내라고 자신이 박 씨를 벌주었다고 하면서 월선이가 장진사 댁까지 가는 걸 도와줍니다. 장진사 댁이 또 귀인이거든요. 배가 고프고 힘이 다 빠진 월선이는 장진사 댁에 부탁을 해서 끼니를 때우는데요. 아무리 눈이 먼 척, 다리를 저는 척을 해도 본디 성품이나 가지고 있던 아름다움이 감춰지질 않아요. 그래서 장진사가 장진사 댁 아들인 장위에게 물어봐요. 너 혹시 월선이랑 결혼할 마음 있냐? 그랬더니 본인이 어떤 규수를 데려와도 월선이보다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수군대죠. 아니, 잘생긴 장진사 댁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에이그 쯧쯧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월선이 입장에서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평생 이 모습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날 월선이는 곱게 단장을 하고 장위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합니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결혼식을 마치고요. 잘 살아요. 장위는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개성유수, 그러니까 왕 대신 그 도시를 다스리는 특수한 직책을 맡게 됩니다. 새로운 벼슬도 받았겠다.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주점에 한 사람이 알아 누워서 거의 죽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월성입니다. 두 사람이 주점에서 만나요. 당연히 장위는 월성이가 월선이의 동생인 걸 모르고요. 그럼 월성이는 여기까지 왜 왔느냐? 사실 그 사이에 시비였던 운행이가 월선이를 모함한 게 박 씨였다고 전부 고발을 한 거예요. 왜냐? 양심에 찔려서요. 그래서 한시바삐 황승상이 월선이를 찾아오라고 월성이에게 시켜서 길을 떠났다가 병에 걸린 거예요. 장위는 월성이에게 말도 주고요. 비단도 주면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 후에 장유수, 장위는 부인인 월선이와 함께 예주 문촌 황승상 댁 앞을 지나게 되는데요. 당연히 자신이 구해준 월성이네 집, 그러니까 황승상네 집에 들르고자 합니다. 월선이는 자신이 머물던 방을 돌아보면서 눈물을 삼키는데요. 이 장면이 정말 막 울화가 치밀어 올라요. 뻔뻔하게도 박 씨는 그 방을 가리켜서 자신의 사랑하는 죽은 딸이 이곳을 썼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슬퍼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월선이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 알아요? 옛날에 홍주 땅에 빌어먹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황월선이었죠.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운 게 장진사고요. 장진사는 그 아들인 장위와 월선이를 결혼시켰고요. 장위는 곧 장유수가 됐죠. 그래, 여기가 어디라고요? 황승상댁이라고요. 와, 큰일 났죠. 이렇게까지 힌트를 줬는데 박 씨가 모를 수가 없죠. 박 씨는 자신의 잘못이 들통날까봐 땀을 뻘뻘 흘리지만 월선이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집을 나서요. 그러고는 나중에 월성이가 찾아와서 월선이를 데리고 갔을 때 다시 찾아가서 용서를 해요. 아, 이거는 용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술 석 잔을 박 씨에게 권합니다. 자, 이 첫 잔 드세요. 계모님이 나를 생각하며 메밀묵 주던 은혜이오니 잡수시오. 자, 이 한 잔은 나를 어두운 방에 눕히고 흉악한 약을 가지고 속인 은혜요. 자, 이 마지막 잔, 이 한 잔은 나를 낙태하였다 하고 모함하던 은혜이오니 잡수소서. 와, 말 안에 뼈가 있죠. 물론 박 씨의 낯빛은 죽은 것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자기 잘못을 아니까요. 글쎄요, 용서라기보다는 평생 괴로움 속에 살아라. 내가 그렇게 괴로웠다. 라는 뜻에 가까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후로 월선이는 원망이나 미움 같은 건 훌훌 털고요.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리고 박 씨는 박 씨가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박 씨의 부덕함을 욕하고요. 장이와 월성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선이는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 황월선전 전형적인 계모형 가족 소설이었어요. 어떠셨어요? 좀 이렇게 답답한 부분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확실하게 아셨죠? 황월선전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